안녕하십니까, 정지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3대 지수가 뭐 0.3에서 0.35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.75%로 낙폭이 좀 제법 크게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일단 PPI가 좀 발표가 좀 됐어요.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지표가 좀 나왔습니다. 전월 대비해서 0.6% 정도 상승으로 좀 나왔는데 예상치가 0.3%였었어요. 근데 일단 예상치를 좀 상회를 하면서 지수는 조금 약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금리가 좀 다시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달러도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난 이번 결과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, 이 부분들이 이제 올해 3번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, 이게 2번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냐, 뭐 이런 시장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지표 발표는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종목군들의 좀 변동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대표적으로 좀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상승을 해줬는데,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지수가 종목들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. 뭐 TSMC라든가 AMD 뭐 이런 기업들도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그나마 좀 다행이었었던 부분들은 이들 기업들이 좀 상승을 했을 때 그나마 좀 조정을 받았었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거기에다가 뭐 아마존도 나름대로 좀 방어를 해줬었고요. 뭐 알파벳, 구글이죠. 구글도 나름대로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. 결국 순환매가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. 순환매가 좀 지속되다 보니 일단 종목별로 순환이 좀 나온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. 여전히 뭐 지수는 뭐 크게 문제될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 가격 조정이 좀 나오는 부분들도 아니고 박스 형태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. S&P 500도 마찬가지죠. 그리고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들입니다. 그러니까 뭐 추세가 깨졌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선 크게 우려를 하지는 않아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뭐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조금 밀렸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은 조금 더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여기서 마무리가 좀 되는 게 아니라 21선 정도 때까지 조정을 받아도 뭐 괜찮은 그런 사항들이에요. 뭐 이런 식의 조정까지는 뭐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국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보게 되면 오늘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을 좀 하겠죠. 근데 이제 어제 첫 번째 동시만길이 좀 지났습니다. 2700선을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. 일단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요 자리대의 추세적인 부분들 한 2750 정도예요.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의 되돌림. 이 부분들에 있어서 2725포인트 언저리대죠. 얼추 이제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까지는 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근데 여전히 뭐 시장에 있어서는 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시장을 이끌어 올렸던 주체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밸류업 쪽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. 특히나 이 밸류업을 끌어올린 부분들의 주체가 외국인이었었어요. 외국인들이 금융주라든가 뭐 은행, 증권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 좀 많이 매수를 했었죠. 이 영향이 좀 가장 크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렸었지만
금융주들 쪽에서는 뭐 그렇게 권하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지는 못했습니다. 다만 이제 차라리 뭐 유틸리티 쪽 섹터, 공기업이죠. 공기업 쪽이라든가 혹은 지주사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좀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뭐 추가적인 수급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좀 권하고 싶지는 않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밸류업 부분들 이외에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쪽이죠. 반도체 쪽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서서히 좀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에요. 요거는 좀 조정을 더 받아야 되겠죠. 이격이 많이 늘어난 그런 종목군들, 그러니까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이오테크닉스, HPSP, 뭐 주성엔지니어링 등등이죠. 이들 대표적으로 뭐 HBM 관련한 그런 기업들, 칩 관련주들 이런 쪽이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.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은 좀 필요하다라는 거.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이들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었죠. 그러면 이들 기업들이 쉬어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못 오른 기업들이 오히려 더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못 오른 기업들 위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괜찮다.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.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여전히 관심권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조정 시에는 뭐 매수 관점으로 봐도 충분하다.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외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제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조선 쪽이 좀 강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 쪽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피팅 쪽이 좀 더 낫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만약에 이제 밸류업 쪽의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쪽도 포함이 될 거예요. 코스닥 쪽도 포함이 될 건데 피팅주들 대부분이 PBR 기준으로도 한 배가 안 됩니다. 거기다 실적도 좋죠. 실적도 좀 좋은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이 업황이 개선된다라면 피팅 쪽도 좋아질 수밖에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굵직한 걸 좋아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 쪽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 피팅 쪽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.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기계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. 요것도 이제 박스권에서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뭐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.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HD 현대인프라코도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두산 밥켓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좀 박스권이죠. 박스 돌파 시도 하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여전히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순환매입니다. 일단 지수에 있어서의 종목군들, 지수주들보다는 순환매성의 흐름들이 더 강하다라는 거,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동시만기가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 오늘 금요일이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올해 1분기 내내 외국인 쪽은 매수를 좀 많이 해줬잖아요.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월물로 들어갔을 때 매수 기조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요.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연기금이에요. 연기금도 이 밸류업 쪽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있었고 자금에 있어서의 투입도 뭐 얘기가 나왔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 있어서의 수급도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만약에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게 된다라면 밸류업 쪽,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지만, 즉 실적은 꾸준하지만 저 PBR
이 종목군들이나 요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마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런 쪽의 종목군들 좀 찾아내는 것도 한 가지 좀 방법이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수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없어요. 지수가 좀 크게 문제될 부분들은 없고, 일단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여전히 상단 자리대 지지라인대가 굳건하게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다라는 거.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나오려면 삼성전자의 효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일단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.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. 21선 지지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조정을 받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조정을 받고 나서 올라주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지, 그리고 이 75,000원짜리대를 넘어서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, 지수가 움직이게 되면 아마 삼성전자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전히 뭐 종목장이고 일단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.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바닥권역에서 있는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, 그런 종목군들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세요.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 종목군들, 특히나 연기금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연기금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, 수급 종목군들, 이런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시장에 있어서는 뭐 우려할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어,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, 왜냐하면 종목별로 변동이 좀 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좋다,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다음 오늘 장에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섹터라든가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, 여전히 좀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이벤트 거리가 있어요. 엔비디아 쪽의 이벤트가 이제 다음 주에 있잖아요.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군들 또는 바닥권역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, 그런 쪽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, 소재 쪽의 종목군들을 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도 여전히 매수할 만한 그런 종목군들 좀 많다,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뭐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 나쁜 부분들이 없어요. 나쁜 부분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, 뭐 월봉 차트를 봐도 바닥권역에서 이제 뭐 박스권역으로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. 뭐 이렇게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는데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이런 자리 때는 넘어서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제약바이오 쪽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장이 나쁘진 않아요. 다만 이제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체감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좀 대비하면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맙시다. 그 말을 좀 남겨놓고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